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로 한 번도 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인데 OECD 평균 이 선을 봐주세요. OECD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1.3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4.6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살률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가끔은 이제 왜 우리가 자살률이 낮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생각하는 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거 떠올리는데 보세요. 스웨덴, 노르웨이 딱 평균이고요. 핀란드는 평균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자살률이 제일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 보면 터키하고 그리스입니다. 이 나라들은 OECD 국가 중에도 좀 경제력으로는 좀 떨어지는 나라죠.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나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없고 또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없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인 사망 원인들을 이제 비율로서 비교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외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이나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거 말고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한 그 사망의 원인들을 비교해 보면 역시 자살이 압도적 1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1년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31.7명이었어요, 그때. 그걸 환산을 하면 그 한 해에 자살로 사망하신 분의 숫자가 15,96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란 긴 이름의 법률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살이라는 문제에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었는데 이제 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자살률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8년 이후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됐고 재난이 닥치면 오히려 자살률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살률을 직접적으로 낮춘 게 아니라 자살을 지연시킨다 그래서 지연된 자살이라고 이제 보통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2020년 자살률이 떨어졌다면 지연된 자살이라는 설명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21년의 자살률 또 2022년도의 자살률이 또 궁금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살률의 시간별 환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3,799명이 사망했으니까 그거를 하루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37.8명이 되고요. 1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1.58명이 되겠죠. 그러니 2시간이면 우리나라에서 약 3명의 분들이 자살로 사망한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진행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자살률이죠. 요거는 이제 직업군별 자살 사망 현황을 집계한 건데요.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 중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분류해 본 거예요. 보시다시피 학생, 가사, 무직이라고 묶인 분들의 면적이 가장 크죠. 51.7%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뭐 직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로 사망하더라라는 것보다는
이 51.7%에 해당하는 학생 가사 무직이라는 이분들의 특징을 좀 보고 싶어요. 이분들은 사실 이 학생 가사 무직이라는 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 그래프에서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기별 자살 사망 현황인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우리 그 심리부검이라는 걸 통해서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자살을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건 마치 어떤 분은 경제생활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다. 또 어떤 분은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그 동기를 하나로 딱 단정을 지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동기로 자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동기들이 작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 요인이 자살에 더 작용했는지를 이제 묶어서 보면 조금 더 자살 예방에 있어서 정보를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그래프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정신과적 문제가 34.7%로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이걸 보고 싶은데, 자살을 마치 어떤 정신과적 문제에서만 기인한다고 생각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거다. 즉, 정신과적 문제는 34.7%이고 나머지 65% 이상의 자살의 동기들은 정신과적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신과적 문제 이외에 더 다른 요인들이 자살에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